옛날 옛날 공정나라에 신운이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정나라를 더욱 공명정대하게 만들고 싶었던 신운이 공주님은 매일 고민 속에 살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공명정대해질까? 고민하던 공주님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아빠 엄마를 투표로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야. 대신들은 4년에 한 번. 에? 아빠 엄마를? 아니 얘 왜 이러죠? 아무튼 그렇게 신운이 공주님은 임금님을 졸라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개표의 절차로 투표를 하게 되었죠. 선상투표는 배에 있는 국민을 위해,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국민과 투표소에 갈 수 없이 먼 곳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과 외딴 섬에 사는 국민을 위해 만들었어요. 하지만 공주님의 생각과는 달리 임금님에게 매수되어 있던 신하들은 투표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었고 매번 투표에서 지금 임금님과 대신들이 계속 당선됐습니다. 공주님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 또 한 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와 뜻이 맞는 신우님들을 모아보자. 그렇게 공주님을 따르던 신운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참관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운이들은 뭘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우리 친절한 신운이 공주님은 직접 투표 참관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로 했죠. 하나, 투표 참관은 한 정당 내지는 한 후보에서 2명을 선정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 참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투표소에서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이 참관하게 됩니다. 둘,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언제 어디든 촬영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상권을 언급하며 촬영을 못하게 할 때는 배포할 땐 모자이크 처리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될 땐 공무 중인 자의 초상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라고 못 박아 주십시오. 셋, 참관인 명찰 패찰은 항상 잘 보이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눈 명찰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초정파 운동이니까 당연히 투표 참관 명찰과 함께 착용해도 됩니다. 넷, 투표소 안에는 투표와 관련된 사람 외엔 있어선 안 됩니다. 투표가 끝났는데 남아서 수다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다섯, 투표 참관인은 참관 도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투표 관리관을 통해서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우리 참관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관인은 불합리한 상황은 시정을 요구하되 손은 뒤로, 목소리는 크게 담당자를 찾으세요. 여기서 담당자는 투표 참관을 나오라고 한 사람이나 투표 시작 시 출석 체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를 도모해야겠죠? 그럼 이상 상황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표장에 정당, 후보자를 상징하는 옷이나 명찰, 패찰을 착용한 사람,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사람, 투표 사무원 외에 투표소 기물을 마구 만지는 사람, 그 밖에 투표 사무를 방해, 간섭하여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참관인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인데요. 절대 투표함에 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관인은 선거인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요. 투표 참관인과 투표 사무원 모두 그 직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절대 결석하고 그럼 안 돼요. 이제 공주님은 신운이들을 투표 참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 보낸 선상투표에는 그런데 선상투표는 도저히 참관인이 갈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번엔 거소투표야. 그러나 뭐?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관만 투표소 설치가 의무라고? 뭐? 10인 미만은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이 요청해야만 투표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뭐?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이 사람들이 참관인을 선정하여 보내야 참관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신운이 공주님은 동분서주 후보자들을 설득해 거소투표의 참관인을 꼭 참석시켰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거소투표 참관인은 다른 투표 참관인과 참관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에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신운이 공주님은 다시 한번 신운이들을 모아놓고 모든 투표의 참관인이 공통으로 봐야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 선거인에 대한 본인 여부의 확인 상황을 참관합니다. 이때 참관인 자리 배치상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볼 수 없답니다. 둘, 투표 간섭, 부정투표 등 그 밖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의 시정을 담당자에게 요구합니다. 셋, 투표소 내 사고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촬영합니다. 앞에 세 가지를 숙지하고 사전투표 첫날 1번 신운이가 오전 참관을 갑니다. 새벽 5시에 투표소에 도착한 참관인은 투표 참관석과 전반적인 투표소의 자리 배치를 살핍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 단말기, 노트북 PC가 잘 작동되는지 시연을 하죠. 투표함 안이 텅텅 빈 걸 확인하고 봉쇄합니다. 꼭 사진으로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1번 신운이는 퇴근을 하고 2번 신운이가 오후 참관을 갑니다. 6시 사전투표가 종료되고 투표함 투입구에 봉인을 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명부 단말기, 노트북 PC도 봉인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없는 밤을 틈타 몰래 투표용지를 발급해 부정투표를 획책하려는 불순한 무리를 막으려면 우리가 꼼꼼히 잘 봉인해야겠죠? 이상이 없는지 보려면 모든 봉인 봉쇄 후 꼭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그리고 투표함을 선관위까지 회송하는데 반드시 동승합니다. 이때 미리 나와 있는 우리 시민의 눈 투표함 지킴이 분들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어 사진 촬영 등이 수월하겠죠? 이래서 시민의 눈은 오후 참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표함 회송할 때 시골과 같이 선관위가 먼 곳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이런 곳은 보통 투표 참관인이 조기 퇴근을 원해서 참관인 없이 외로이 투표함 혼자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이렇게 외로운 투표함을 발견한다면 내가 꼭 투표 참관은 아니더라도 참관인이 동반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탑승을 요구하셔도 된답니다. 또 만약 신우님이 부득이하게 오전 참관을 하시더라도 해당 투표소 담당자에게 투표함 이송 때 동반하고 싶다 부탁드려 보는 것도 팁이랍니다. 사전투표 2일째 3번 신운이가 오전 참관을 갑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 단말기, 노트북 PC가 어제 꽁꽁 봉인한 상태로 잘 있는지 비교 확인하고 나머지는 1번 신운이 업무와 동일하게 봉쇄 잘 하시고 찰칵찰칵. 12시 4번 신운이의 오후 참관도 어제 2번 신운이와 동일하게 봉인 잘 하시고 찰칵찰칵. 자, 투표함과 함께 선관위로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 단말기, 노트북 PC는 꽁꽁 싸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투표 참관인도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 단말기만 없을 뿐 사전투표 참관인과 똑같고요. 8시 본투표 오후 참관 종료 후 투표함 회송지인 개표장으로 간다는 것만 다르죠. 이때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시민의 눈 개표 참관인께 인수인계 잘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신은이 공주님과 신우님들 덕분에 공정나라의 투표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졌고 공정나라의 깨끗한 선거는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졌답니다. 끝!